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CPI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시장은 약간의 하락세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 주식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바이든과 메카시의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한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죠. 메카시 의장은 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새로운 진전이 없다고 밝혔는데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금요일에 추가 회담을 가지기로 해서 아직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봐야겠습니다. 사실 한도를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하원에서도 통과가 됐었죠. 진짜 문제는 이를 두고 양쪽의 정치적 이권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이죠. 민주당은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하고 싶고 공화당은 그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 자체는 역사상 100번이 넘게 이루어지는 동안 부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액은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예로 이번에 공화당에서 내놓은 증액 액수는 겨우 1조 5천억 달러인데요. 이거는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올해가 가기도 전에 다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지금과 같은 소동을 겪어야겠죠?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완전히 같은 일이 2011년에도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공화당 측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적자 감축에 대한 협상을 제시하면서 부채 한도를 좀처럼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재무부의 위험 경고, 그러니까 디폴트 가능일자 겨우 이틀을 남겨두고 협상이 타결됐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그 여파가 자산시장에도 밀려 들어오며 S&P 500이 불과 3주 만에 20% 가까이 하락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 1년 동안 고점 대비 바닥까지 27% 하락했었는데 단 3주 만에 20%면 얼마나 엄청났던 일인지 예상이 가실 겁니다. 만약 정말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 끝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만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피해는 막대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내일은 정말 중요한 CPI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안 그래도 최근 금리 전망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물가까지 높아버리면 완전히 결정타를 꽂아버리는 일이 됩니다. 일단 시장의 전망은 근원 CPI가 소폭 하락하는 것인데 이 예측치는 만족시켜줘야 현재의 금리 전망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CPI 발표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중대한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름세를 지속하던 채권 수익률도 오늘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패게스트와 웨스턴 얼라이언스를 비롯한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이나 소폭 하락이 교차하는 보합세였습니다. 중대 이벤트를 앞두고 모든 게 일시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은 지난주에 급격한 하락은 더 이상 없지만 상황은 결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의 예금이자는 거의 제로금리죠. 반면 양도성 예금증서와 머니마켓 펀드의 이자는 거의 5%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안 그래도 은행이 불안한데 소비자들이 은행에 돈을 놔둘 이유가 없죠.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조차 직접 언급을 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 은행들의 예금 잔고는 그 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월부터 겨울 2달 만에 거의 7천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이건 퍼스트 리퍼블릭이 망하기 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아마 망한 이후로는 더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위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잊을만 하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경기 위험을 높일 것입니다. 만약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파산하는 은행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US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파산 가능한 리스크를 가진 은행이 19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미노식 연쇄 파산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연준은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높은 물가로 자발적으로 내리지는 못하니 무언가 일이 터져야 내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흐름이 된다면 상품 자산은 특히나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이자율이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상품 자산에게는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험 자산과 상품 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비트코인의 경우 어느 쪽이 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되면 상품 자산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이 파산할 때 우리가 실제 목격한 일이죠. 또한 물가가 잘 잡히면서 경기 파탄 없이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의 성격이 아직 남아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나쁠 것이 전혀 없죠. 만약 단기적으로 금리 전망이 더 올라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유로 결국은 다시 유리한 흐름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달 정도의 조정의 흐름이 온다면 오히려 좋은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미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아 강세장으로의 전환을 완전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드디어 스테이킹 예치 물량이 인출 물량보다 많아졌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은행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언제든 스테이킹 해둔 이더리움을 빼내갈 수 있는데도 더 많이 맡기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스테이킹하고 이자나 받고 있겠다는 뜻이죠. 네, 뭐니 해도 일단 당장은 눈앞에 CPI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물가의 결과에 따라 당분간의 시장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는데요. 물론 그래봐야 이달의 운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운명의 날은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고 그때마다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달의 운세가 어떻게 나올지 재미있게 지켜보는 심정으로 CPI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